1993년 7월 21일 이스라엘 고고학자 아브라함 비란 교수가 이끄는 발굴팀이 이스라엘 북부 텔단 유적지에서 성문 광장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측량사였던 길라 쿡은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챙기던 중 성문 밖 낮은 돌담에 박혀 있던 검은 현무암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햇빛이 비치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고대 아람어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프래그먼트의 발견이었습니다. 1년 뒤인 1994년 6월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작은 조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 조각들은 서로 맞물리는 형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텔단 석비의 첫 번째 조각에 9번째 줄에 새겨진 고대 아람어 철자입니다. 베이트 다비드라고 발음되며 이는 다윗의 집이라는 글자였지요. 프래그먼트의 B1과 B2를 연결하여 해석하니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고 내가 여우람의 아들 다윗의 집의 왕 아하시아를 죽였노라. 프래그먼트 A는 아람왕 하사엘이 신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의 집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두 왕을 죽였다는 식의 업적을 기록한 요약본이었습니다. 1994년에 추가로 발견된 프래그먼트 B1과 B2는 서로 결합되는 조각들로 먼저 발견된 프래그먼트 A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인물들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비문에 기록된 베이트 다비드는 당시 남유다를 부르는 공식적인 외교적 명칭이었습니다. 비문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조각들에는 하사알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자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한 것이 정당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전쟁 중에 발생한 이스라엘 내의 쿠데타 열왕기하 9장으로 사망한 두 나라의 왕의 죽음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했던 것이지요. 텔단 석비의 발견은 고고학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석이 발견된 당시 1993년에는 원래 세워졌던 모습이 아니라 아람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의해서 성벽이나 바닥의 건축 자재로 재사용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자체를 신화로 몰아가는 무신론자들에 의해 자영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고학계에서의 다윗의 실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었지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적과 다른 유적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른 유적에서 쉽게 발견되는 신과 인간을 새긴 조상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 신앙의 역사이기에 인간의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비문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가슴 속에 새겨진 신앙과 역사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발품과 귀동량으로 쓴 헤로도투스의 옛날 이야기와는 수준이 다른 영적 기록이며 신앙의 역사이자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의 유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증하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텔단 석비 조각이겠지요. 계몽주의 시대에 시작된 무신론자들의 도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성경 속의 주요 인물들은 신화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기록은 그들에게 그리스 신화 속의 헤라클레스 정도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텔단 석비의 발견은 고고학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유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집 가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존재를 언급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이며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진리가 폄하되는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 얼마나 놀랍고 신박한 선지적인 예언입니까? 고대 유적지에 발견되고 있는 유물들도 돌들이고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의 주재료인 규소도 결국 모래와 돌에서 온 것입니다. 흙과 세월에 묻혀있던 돌 유물들이 빛과 만나고 죽어있는 듯한 돌 반도체에 전기가 흐르고 알고리즘이 더해지자 이제는 AI가 되어 소통하며 인류의 역사를 바로잡고 인간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돌들에서 주의 역사와 미래를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